소피 레인. 2004년에 태어난 이제가 20살을 넘긴 그녀는 온리팬스 서양 여캠 스트리머입니다. 그녀가 공개한 수익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무려 4,300만 달러, 하나로 약 630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억 정도를 번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 평균 연봉 약 4,300만 원으로 1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하는 돈입니다. 아니 형, 근데 소피 레이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야? 사실 막 엄청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난 야동 공짜로 보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이 도대체 소피 레이는 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을 뺏어가는지, 그리고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신 야동을 못 보게 될 겁니다. 술, 마약, 도박, 흡연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어떻게 이 음란물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구독자님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운동 유튜버 어썸블리스입니다. 각자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떠올려보세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2022년 6월에 나갔던 보디빌딩 대회입니다. 1년 전 원하는 목표를 세웠고 1년 동안 정말 하나의 후회도 없는 다이어트와 운동을 소화하고 그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게 되는 과정에는 욕구, 노력, 보상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되는 과정에는 이 중간 단계인 가장 중요한 노력 없이 욕구에서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약, 술, 흡연, 도박 등을 생각해보면 별다른 큰 노력 없이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얻기 때문에 점점 중독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야동을 보는 행위 또한 어떠한 노력 없이 큰 보상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점점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단지 그냥 그 중독의 정도가 마약보다 낮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노력 없이 보상을 얻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말이죠. 야동을 본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킨은 자신의 책에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양팔조를 떠올려보세요. 한쪽에는 고통,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쾌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둘의 평형을 항상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쾌락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쪽인 고통에 추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쾌락 뒤에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데, 문제는 당연하게도 이 기쁨만큼의 정확한 양의 고통을 맞출 수는 없기에 사실 좀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자자,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야동을 본다고 해봐요. 그럼 순간적인 쾌락이 있어서 옵니다. 근데 어김없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통의 추가 등장하죠. 야동을 보고 나면 무기력감, 공허함, 집중력 저하, 수치심, 불안감 등이 생겨납니다. 그쵸? 그럼 인간은 또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탁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저울질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작은 쾌락행위가 우리의 삶을 좀 갉아먹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수년간 누적된 저울질은 고통에 올라간 추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의 기본 세팅값이 애초에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쾌락을 위해서 야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야동을 보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마 수년간 습관적으로 야동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이러한 저울질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장기인 뇌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뇌의 회백질 크기가 줄어드는데, 이 회백질 영역의 감소는 인지능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인간의 활력과 동기 감소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점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D2라는 충동성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 감소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점점 충동적으로 변해가게 되고, 이 충동성이 커지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야한 것에서 시작되었던 야동이 나중에는 이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 기이한 야동까지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피 레인처럼 뛰어난 제작자는 이런 중독의 과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관계는 촉각, 정신적 자극, 시각적 자극이 얽힌 이런 되게 복합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나 야동을 한번 생각해보면 오로지 이 시각적인 자극에만 의존해서 누군가의 성관계를 눈으로 관찰하는 행위죠. 그래서 야동 제작자들은 이 시각적인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동떨어진 몸, 과장된 신체 크기, 비현실적인 사람의 비율, 비현실적인 움직임 등과 더불어 편집을 통해서 더 강한 색감과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자극과 쾌락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저울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동에 빠진 사람들은 이 혼자만의 자극과 패턴에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파트너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쾌락으로 인해서 반대편 고통의 무게추가 너무 무거워져 버린 나머지 일상에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어떠한 일에서도요. 그렇게 점점 사소한 행복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불안과 우울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좀 야동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문제 인식을 저랑 함께 하셨기에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은 주제 및 내용 때문에 노딱이 붙어서 수익 창출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는 이 문제로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고 그것을 해결하고 작지만 나름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해결 방법 첫 번째, 욕구, 노력, 보상 3단계 과정 만들기. 야동은 욕구에서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 중독의 고리를 단숨에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말했다시피 이미 세팅값이 고통의 무게추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저 내 의지로 나 지금부터 야동 안 봄?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노력, 보상의 과정을 조금씩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야동을 보아왔다면 한 번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까지는 꼭 참아야지 하고 참은 다음에 그날에 보상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시간과 주기를 점점 늘려나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쾌락, 고통 시스템 역이용하기입니다. 아까 저울 생각나죠? 자, 우리는 이것을 사실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어떤 경우든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먼저 고통을 줘버리면 우리는 쾌락을 얻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고통을 눌러버려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 뇌가 쾌락 쪽에 추를 얹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떠올려보면 찬물 샤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찬물로 샤워할 때 생각해보면 무진장 고통스럽죠. 그런데 찬물 샤워가 끝나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되게 또렷한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명상이죠. 명상 여러분 하라고 하면 아마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 건데 막상 하고 나면 되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보다 가장 쉽고 가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 단연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겹도록 하는 말이지만 항상 언제나 정답인 그것, 바로 운동. 운동은 정말 할 때는 하기 전부터 사실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런 뿌듯함이 쌓이면 이 삶에 규율이 생기고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야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헬스장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을 위한 초보자 운동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운동을 좀 하시던 분들이라면 축구나를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꾸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상훈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노란색 비디오 테이프를 처음 봤습니다. 그게 제가 음란물을 처음 봤던 기억이죠. 그 이후로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봤지만 왜 이 음란물이 좋지 않은지, 왜 보면 안 되는지를 누구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 과정에서 이게 나쁜 건가? 이게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조차 해볼 기회가 없었고 그렇게 음란물을 그냥 소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쯤 제가 마음의 병을 좀 앓으면서 힘들었던 시절, 이런 음란물, 중독,
도파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무심코 소비하던 이런 음란물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 당장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끊어내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간에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는 포르노를 끊어냈고 그 덕에 삶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매우 향상되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것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증거가 바로 제 채널의 성장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전 도파민 결핍으로 살아와서 항상 더 큰 자극을 원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니까 삶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근길에 듣는 팟캐스트에 감사함을 느끼고 출근해서 마주한 햇빛,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만든 커피, 따뜻한 흰쌀밥에 먹는 닭가슴살 등등 삶의 이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삶은 요즘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그런 몸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좋은 몸을 가지길 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더라고요. 오늘도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진정으로 좋은 몸을 만드는 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